그리고 전기가 무섭고 위험한데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는가? 예, 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저는 얘기했던 게 전기는 정말 무섭고 위험하다. 정말 저도 그 처음에 전기를 배울 때 이 전기가 무섭다고 느낀 게 한 번은 그 이제 성남에 있는 이제 오래된 주택 지하 리모델링 공사를 갔어요. 근데 거기는 애초에 창문조차가 그 골목길보다 좀 골목길하고 높이가 비슷해서 되게 어두워요. 어두운데 이제 아버지가 저보고 스위치를 교체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소위 말해서 전기를 아예 모르는 상태는 아니고 좀 배웠어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스위치 교체해갖고 여기 이제 기존에 있는 스위치를 딱 빼고 교체를 하려다가 잘못 이렇게 장갑도 안 끼고 해갖고 감정이 찌본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한참 이제 국정농단 사건이 나고 유행어 중에 하나 내가 이러려고 전기를 배웠나 하는 자괴감이 들어 막 혼자 꿍시렁거리면서 아버지가 막 나오시면서 뭐 전기 왔었냐 그래갖고 아이씨 뭐 이게 뭐 전기 뭐 스위치 뭐 감전아 혼자 꿍시렁꿍시렁거리는데 내가 왜 이거 하는지 모르겠다 했는데 그게 그만큼 제가 주도 면밀함이 없었죠. 그래서 아버지가 딱 그러시더라고요. 차단기 내리고 작업하지 않으니까 아니 왜 차단기를 그럼 안 내렸었는지 아버지한테 따지는데 지하실이니까 기본적으로 불을 켜고 작업을 해야 되니까 차단기 내릴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자기가 영민했으면 아시겠죠. 아 지하실이니까 불을 켰구나. 그러면은 스위치 교체할 때 장갑을 안 끼면 안 되겠구나. 전기가 올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경험이 없었으니까 저도 그때 감전이 됐었는데 근데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좀 전기 먹어가면서 그렇게 크는 거야 그랬는데 그때는 아유 지금 말 아들 그러다 뒤지면 어쩌려고 하면서 혼자 막 욕했는데 돌이켜보면 그 말도 틀린 게 아닌 게 그렇게 자기가 하고 막 욕하면서 아 다음엔 조심해야겠다 이런 것도 겪어보기도 하고 또 그 합성 같은 것도 겪어본 적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도 이제 실무에 나가다 보면 그런 거 겪을 때가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 스위치가 있다. 그러면 스위치 이렇게 나사를 박을 때 이 나사가 길쭉하잖아요. 근데 이거 스위치를 딱 나사를 박고 근데 여기 전기가 살아있다 그러면 그 전기 피복을 나사의 뾰족한 비트 끝으로 찌르게 되잖아요. 같은 철붙이라서 합선이 난단 말이에요. 단락이라 그래요. 봄 하는 소리가 나면서 불꽃이 튀면서 여기가 확 나요. 와 그러면은 진짜 순간적으로 이게 심장 뛰는 게 느껴져요. 벌떡벌떡 하고. 그리고 그나마 이거는 이제 스위치 쪽이니까 전류가 약해서 그렇지 아까 말했던 그 삼성 380V 같은 경우는 합선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뒤로 날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기 아는 사람들은 되게 조심히 하는 게 이런 스위치 같은 거 있을 때 여기 벽 같은 거 켜는 거 되게 조심히 생각해요. 근데 뭘 모르시는 분들 있잖아요. 설비하시는 분들 뭐 철거하라 그러면 그냥 들이대고 철거하다가 기계 날아가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런 걸 한 번씩 겪어보면은 막 오만 가지 생각이 들어요. 뭐 이제 뭐 결혼하시고 오래되신 분들 와이프 얼굴까지 떠오른다 그러는데 그만큼 위험한 순간도 오는데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걸 직접 겪어보면서 배우는 것보다도 상식적으로 우리가 전기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면은 어느 정도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도 전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제가 이런 설명 같은 걸 해서 이제는 나중에 이런 걸 아실 거예요. 아, 저 스위치나 콘센트 주변에는 전선이 속으로 지나가겠구나. 그럼 저런데 벽 잘못 깨면 큰일 나겠구나. 전선이 터질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그 전기 작업하는 데 있어서 조명을 켜놓고 스위치 교체 같은 거 하면 감전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만큼 보이게 되고 그만큼 자기가 조심하게 돼요. 하다못해 그런 생각도 하시게 될걸요. 제가 초반에 그랬잖아요. 전기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고소 작업이 많다. 사다리 위에서. 그럼 사다리 타고 조명 교체하는 데 있어서 그냥 교체해야지가 아니라 아 여기서 감전이 되거나 합선이 되면 내가 뒤로 날아갈 수 있겠구나. 그럼 뭐부터 해야지? 차단기부터 내리고 나서 조명 교체하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모르는 사람들이 아유 뭐 그냥 저거 아유 저 220 안 죽어. 나는 옛날에 더 센 것도 먹어봤어. 하다가 진짜 죽어요.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바닥이 젖은 상태에서 전기 작업하면 안 된다는 거. 예전에 이건 아버지한테 들은 건데 그 바닥에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진짜 안 좋은 마음을 품으면은 별짓을 다 한다고 바닥에다 물 뿌리고 나서 쇠꼬챙이 갖고 그 차단기 분전반 일찍찌겠다 이렇게 딱 대셔갖고 못 일어나신 분도 있대요. 아버지 아시는 분들. 그 사람이 근데 그렇게 살아있을 때 이게 술도 좋아하고 빚도 많고 그래갖고 되게 비관적이었는데 아니 그 현장에서 한참 일하는데 불러도 나오지 않아서 무슨 일인가 가서 보니까 그냥 그러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인데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물기 같은 게 있어도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면 조심하게 돼요. 우리도 이렇게 일하다 보면 현장에 실제로 물기가 있거나 아니면 비가 오고 나거나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마르게 할 수 있는 거. 스티로폴도 좋아. 나무 판자도 좋아. 뭔가 마른 것을 먼저 준비하고 그 위에다 사다리를 펼치자. 왜냐? 물과 전기는 상극이니까. 이렇게 자기가 알아가는 게 많을수록 안전하게 할 수 있고
이제 우리 아버지는 저한테 또 전기를 처음 할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다리에 올라갈 때 아무 생각하지 말고 올라가지 말고 전화기 같은 거 있으면 내려놔라. 괜히 전화 보면 신경 쓰이니까. 하다못해 저는 처음 사다리 올라갈 때 전화기 그 진동도 감전인 줄 알았어요. 되게 사람이 예민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조심할 건 조심하고, 또 하나는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사다리 올라가면은 네가 만약에 무슨 일 대비해서 떨어질 것까지 생각을 하라. 안전하게 떨어질 곳을 먼저 봐라. 그러니까 사다리 주변을 좀 정리를 하라 이거예요. 내가 떨어지더라 덜 다치게. 그게 그렇게 자기가 직접 이렇게 그 환경이나 그 전기의 성질 같은 것을 잘 이해하고 나면은 위험한 것도 덜 위험하게, 행여나 무슨 일이 터져도 덜 다치게, 그런 거. 그래서 우리가 무심코 안전모드 쓰고 그러다는 게 그냥 뭐 기분 좋으라고 폰 내라고 그런 게 아니라 다들 자기 목숨은 자기가 지켜야 된다. 특히 전기 쪽은 그런 게 많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 공부가 많이 어려운데 이 공부 같은 거 계속 하라고 하는데 그게 가능하나요? 뭐 학원 다녀야 되나요? 인강 들어야 되나요? 뭐 다 좋죠. 근데 다들 그렇게 쉽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전기 공부가 가장 어려운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첫 번째가 일단은 이게 우리나라 말인가 모르는 말들이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 공학서적들의 특징인데, 우리나라가 애초에 기술 종주국도 아니고 이제 급격하게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기술 이전을 많이 해오다 보니까 기술과 관련된 어떤 그 공학서적 같은 게 일본에서 많이 들어온 게 많아요. 일본에서 들어온 책들이 많다 보니까 그 일본식 표현 자체를 우리에게 맞게 순화시키기보다는 그 일본식 표현 그대로 한자 같은 것을 그냥 음독해 갖고 쓰는 경우가 많아요. 앞으로 이제 전기 공부하다 보면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데, 대표적인 게 절환 스위치라는 게 나와요. 절하면 끊을 절에서 뭐 이렇게 끊어주는 스위치인가 이런 생각인데, 나중에 이제 제가 책을 쓰면서 정리하다 보니까 이 절환이라는 게 그냥 전환이라는 것을 일본 애들이 절환이라고 쓰더라고요. 전환이 뭐예요? 그냥 바꿔주는 거잖아요. 트랜스포. 그걸 절환 스위치라 쓰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현장 용어도 일본어가 되게 많아요. 저 아버지랑 처음 일할 때 아버지 일본 사람인 줄 알았어. 사장님 여기 된조 어떡하실 거예요? 가베는 뭐 새로 하실 거예요? 된조 가베? 뭔 말이요? 천장, 벽. 그러니까 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아주 그냥 그렇게 쓰면서 그게 오히려 편하신가 봐요. 아빠한테 그래요. 아빠 그냥 천장이라고 벽이라고 하면은 뭐 틀려 그러니까 입에 붙어서 괜찮은데. 비단 전기 조금만이 아니라 다 그래요. 하다못해 욕실 타일 같은 거 우리 그냥 타일이라고 그러잖아요. 현장 아저씨는 타일이라고 그래요. 타일로. 그리고 전선 두께도 2mm도 2mm, 2.235.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공학 교재들도 그런 식으로 일본식 용어가 많아요. 하다못해 한전에서 나오는 공식 그런 어떤 규정책도 그런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 단어들이 일단 어려워서 책을 지속적으로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있어서 자기가 좀 찾아보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저도 그래갖고 되게 많이 찾아봤었어요. 막 구글 같은 데서 이게 뭔 소리요? 이게 뭔 말이요? 하면서 찾아보다니까 이 말을 또 이렇게 써갖고 되게 어렵게 느껴졌네. 한쪽에다 적어놓고.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 수학도 제대로 공부를 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이게 약간 그게 있어요. 그 전기 유튜브 같은 거 저도 이제 눈팅을 많이 하는데, 이거 진짜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데, 자신의 어떤 책을 팔아먹기 위해서 겁을 주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 분명히 수학이 중요한 건 맞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원래 전공이 통계학이었으니까 수학을 많이 접해봤어요. 근데 전기 공부하는 데 있어서 수학은 어느 정도 필요한 것만 딱 끄집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거꾸로 대학교 공업수학 수준으로 공부를 해야지 우리가 전기 자격증을 딸 수 있습니다 이러는데, 그 사람은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만든 전기 공업수학책을 팔기 위해서 당신한테 겁주는 거지 너무 겁먹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딱딱 빼서 거기에 맞게, 하다못해 계산은 공학용 계산기가 하면 되거든요. 그걸 갖고 괜히 막 겁을 준다면서 뭐 미적분부터 시작해서 선형대수에다가 뭐 듣도 보도 못한 풀이의 해석까지 다 쓰는데, 저도 전기를 하면서 풀이의 해석 같은 거 볼 일이 없었어요. 물론 자기가 전기공학과에서 정식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필요할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는 실무를 위해서 전기공사 기술자가 되는 거지 전기공학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필요한 것만 딱딱 필요로 하고 그 공식 수식 같은 거 나오는 거 있으면 외우고, 나중에 이걸 손으로 계산하는 경우는 공용 계산기 이런 거 배워가지고 그냥 거기다 대입하고 방정식 같은 거 쏠고 이용해갖고 역산해서 풀고, 그것만 하면 되는데 너무 쓸데없이 겁먹지 마라. 어차피 인간이 하는 일이고 실무에서는 정작 공학용 계산기 쓸 일은 없다. 그냥 견적낼 때 설적 계산기 하나 들고 가서 하면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물리학도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물리학은 이제 뭐 전자기학 그런 데서 좀 나오긴 해도 그것도 역시나 뭐
우리가 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이런 거 이해할 필요도 없고 맥스웰 방정식 이런 것도 다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자격증 특히 이제 전기기사 산업기사에서는 전자기학이 나오긴 해도 기존에 있는 그 어떤 이론 같은 것을 우리가 외우고 거기에 맞는 공식에 대입만 하면 될 줄 알지 이 심오한 뜻을 우리가 이해하기는 인생이 너무 짧단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뭐 그렇게 공부가 어렵다 하더라도 너무 주변에서 겁주는 거에 휘말려 갖고 못하겠다 하지 말고 그래 일단은 내가 이해하는 데까지만 이해하고 모른다 그럼 일단 넘어가서 다른 것부터 한번 공부해보자 하는 식으로 좀 능동적으로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